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다음 어음의 할인을 볼게요.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만기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지급한 날짜까지 오기 전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 배서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내가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자금을, 이 받은 어음을 이제 금융기관에 양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뭐냐? 아까 추심 위임 배서에서 쌤이 잠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만기일 전에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은행한테 주게 되는 거, 이것을 어음의 할인이라고는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음 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취하게 되죠. 왜냐? 은행은 공기업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은행도 자기네 기업이죠. 그러면은 그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은행이 이거를 왜 어음을 위험성을 무릎 안고서 자기네가 안고서 이렇게 주게 됩니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음은. 우리가 이 위험은 감싸 안을게. 대신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니네가 좀 떼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음의 할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된다 라는 거, 이거는 중도 매각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 중간에 이 어음이라는 것을 매각했으니까 이렇게 중도 매각 거래라고 하고요. 즉, 기업에서 급히 돈이 필요해가지고, 방금에도 이야기했죠. 기업에서 돈이 너무 급해요. 우리가 지금 대출 빚을 빨리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갖고 있는 어음이라도 빨리 팔아 넘겨야지 하면서 은행한테, 야, 이 어음 좀 사가라. 대신에 그 수수료는 우리가 떼서 받아도 돼 해가지고 이렇게 수수료를 떼서 돈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말을 한다. 이거를 중도 매각 거래라고 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격증 문제에서 중도 매각 거래, 추심 거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추심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이 다 도래했을 때고요. 중도 매각은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다 라는 거, 이 차이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봐야죠.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금 50만 원이 있었대요. 이 거래은행에서 만기일 이전에 할인료 얼마? 5만 원을 차감하고 당좌예금으로 받다. 우선은 뭐로 받았어요? 당좌예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를 50명 당좌예금 받은 거예요? 받을 어음을. 우선 받을 어음의 가치는 50만 원 그대로였죠? 이 중에서 우리가 5만 원을 차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할인료. 이 할인료는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라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쵸? 이거를 5만 원 하고서 나머지 금액이니까 나머지 45만 원이 이렇게 당좌예금 계정으로 입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어음의 부도라는 게 뭡니까? 망했다라는 거죠. 못 받게 되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급은행은 발행인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 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급은행은 발행인이 이걸 발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얘는 부도 나서 나도 돈 못 받아.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지급을 못 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음의 부도라고 하고, 회수 불가능한 어음이 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라는 것에서 깎아주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바로 하진 않을게요. 바로 했다가는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이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다음에 한번 날을 잡아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회계 처리를 해준다 라는 거고요. 어쨌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은 얼마?
100만 원이 부도가 났대요. 그러면서 회수 불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우선은 받을 어음이 사라져야죠. 왜? 받은 약속 어음이 부도 처리가 됐다며요. 그러면서 100만 원. 이럴 때는 뭘 써주냐? 부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냥 써주면 돼요. 부도 어음 얼마? 1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죠? 다음 어음의 개서에 대해서 볼게요. 개서라는 건 뭐냐? 뭐 한마디로 개선한다. 여기서는 결국에는 새롭게 어음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왜 바꾸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만기일에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부족해요. 한마디로 돈이 없어요. 근데 아직 부도까지는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갚을 의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어음의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지인이 승낙을 하면은 결국에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승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승낙을 안 하면은 이 회사는 부도가 되니까. 부도가 되면은 나는 결국에는 이 돈을 아예 못 받게 되니까. 받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돈이 급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 나중에라도 갚아라 하면서 대부분은 승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급 능력을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승낙을 해준다. 이때 만기가 도래한 구어음, 그쵸? 원래의 어음과 새로 발행한 신어음, 다시 날짜를 바꾼, 원래 구어음이 5월 27일까지였어요. 이때 만기일이었어요. 그런데 신어음으로 뭐 12월 10일로 이렇게 바꿨다 라고 하면은 어음을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라는 거고요. 만기일 연장을 했죠. 그런데 이걸 공짜로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 나도 원래 그 날짜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도. 그렇기 때문에 해준 조건으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나 신어음에 추가적으로 뭐 금액을 가산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래 뭐 100만 원짜리의 어음이었어요. 이거를 한번 바꾸게 되면서 그래 대신에 수수료는 5% 정도는 지급해야지 하면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거나 신어음에 이거를 5만 원을 추가시킨다거나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문제도 풀어볼게요. 거래처에게 받았던 약속어음이 거래처의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하게 됐다라는 거죠. 해당 어음 50만 원을 1개월 연장을 해주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이자 2,500원은 현금으로 우선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있던 어음을 없애줘야 되죠? 얼마였어요? 그쵸? 50만 원짜리.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생긴 어음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신어음이라고 합니다. 얼마? 50만 원. 새롭게 계약 연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거래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자를 받았네요. 그쵸? 그렇다면 뭐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얼마? 2,500원. 그리고 나서 이자에 수익이 생겼네요. 이자 수익 2,500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까 말한 대로 신어음에 가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그냥 2,500원을 여기다 추가시키면 돼요. 이렇게 50만 2,500원 받을 어음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봤나요? 점점 회계에 들어가는 깊이가 깊어지고 있죠. 하나하나 이제 세분화시켜서 나가고 있는데 원래 오늘 대손 충당금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쌤이 따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거의 하게 될 것 같아요. 대손 충당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쌤하고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그때 만나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그냥 또 넘어갈 순 없죠. 오늘은 문제가 몇 개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그래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상에 당좌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게 아닌 게 뭐냐? 오늘 배운 거, 그 다음 지금까지 배운 것만 토대로 하더라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받으러 오늘 배웠네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어음으로 받은 경우 보통 예금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구불예금이다 라고 하면서 예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금이다 라고 했고, 현금, 돈 그 자체죠. 답은 투자부동산.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어렵지가 않게 바로 이렇게 찾아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문제. 다음 중 받으러 온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 대변에 기록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받으러 옴이 대변에 기록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품 200만 원을 매출을 했대요. 상품 매출이죠. 매출처 발행 약속금을 받다. 약속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엄이 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받을 엄이 어디로 왔어요? 차변에 오게 됐네요. 2번, 매입처에 발행한, 매입처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발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이 약속엄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어음을 발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린 지급업이라고 하고, 지급어음을 없애기 위해 차변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고, 또 현금으로 지불을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3번,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받았대요. 뭐가 늘어났어요? 받을 어음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뭐가 없어졌어요?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 4번,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 200만 원을 배서양도 우리가 넘겨줬어요. 외상매입금을. 그러면서 지급을 하게 됐다 라고 되어 있네요. 차변에는, 그렇다면은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이 나와야 되죠. 왜냐? 이거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 대변에 받을 어음을 없앴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인데요? 답은 4번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분개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쌤이 보는 것만 따라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기의 외상매출금의 회수액은 얼마냐? 외상매출금의 회수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외상매출금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았던 게 있는데 그거를 돈으로, 현금으로 받은 경우를 말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두상으로 약속해놨던 것을 만기일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 기초금액이란 건 기초에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금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32,000원이라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의 외상매출액, 단기의 외상매출을 하면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 경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에 가지고 있던 거에 이 단기의 외상매출액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겠죠. 왜냐? 우리가 추가적으로 외상매출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기말에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4만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단기의 회수액이 얼마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모르는 금액을 뺐더니만 단기의 회수한 금액을 당연히 빼줘야겠죠. 왜냐, 이거는 가지고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늘어난 거고,
이건 회수를 하면서 외상 매출금이랑 금액을 감소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빼주게 됐더니만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4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식을 돌려보면은 32,000원에서 20만 원이라는 단기 매출액을 더해주고 이 4만 원이라는 기말액을 빼주게 되면은 이 최종값인 회수액 금액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만 2천 원, 여기서 4만 원을 빼주면은 19만 2천 원, 이렇게 답은 2번이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회계 원리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나머지 개정 과목들,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많은 개정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쌤이 이야기했던 대손 상각, 대손 충당금에 대한 내용도 아직 배워야 되고요. 이것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제 재고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애매한 게 쌤은 대손 상각 이거를 바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에서 그냥 바로 기타 당좌자산 나오고 재고자산으로 넘어가도 왜 대손 충당 안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